하루에도 일본이고 중국이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무조건 다 역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역마도 해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300가지가 넘어요. 시간은 어떻게 되시죠? 일단 9월 25일이면은 우리가 추석 언저리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죠? 추석 때? 제사 지내기 위해서 과일. 그리고 이 가을에는 이 시기에는 이제 추수라는 걸 하게 되죠. 네. 추수. 그리고 열매, 결실 이런 것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가격이 매겨질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의 가격이 매겨지다. 네. 그럼 가을에 만약에 어물쩡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치죠. 그렇죠. 내가 3만 원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당. 네. 시간을 조금만 늦추면 2만 얼마나 2만 5천 원대로 떨어지고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삶이 바빠야 돼요.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삶이 바빠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무슨 과를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네. 점점 앞으로 가시는 생각이 결실, 뭐 하면은 나의 능력을 잘 유통해서 팔아서 돈이 되게 만들까,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가장 이분이 중요한 게 결실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결실은 보통 언제 오죠? 인생에 있어서? 중년기? 그죠. 중년기인데 먼저 미리 중년기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래서 미리 중년기를 준비하는 격이 되는데 네. 일찍부터 엄청나게 바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도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같이 연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경야독이라 그러죠. 네. 주경야독은 뭐예요? 아침에 낮에 일하고. 밥 깔고 네. 네. 밤에는 공부하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경야독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능력을 갖추잖아요. 계속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내 능력을 팔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장? 그렇죠. 시장 나가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인적 시장 혹은 내가 갖춰놓은 능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빠요. 바빠야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능 끝나면 놀잖아요. 네. 막 어떻게 놀아야 된다. 근데 이분은 제대로 놀지도 못해요. 시장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 시장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팔아야 뭐를 팔면 내가 돈이 들어오고 결실이 오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막 수능 끝났다고 해서 늘어지거나 놀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행위와. 실제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했고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지금 퇴사하고 나서도 예. 계속 일을 하고 예. 아르바이트하고 취미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쁘게 살아야 돼요. 엄청. 그러면은 이런 사주가 일이 없어서 이렇게 늘어져 있게 되면은 네. 이 사주의 격에 어긋난 거예요. 계속 바빠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런 분이시란 얘기예요. 시장이 열렸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시장이 열렸던 거 가격이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내가 늦장 부리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인시켜서 팔아야 되는 거고 네네. 내가 일찍 가서 준비를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월급 생활이 만족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왜냐 네. 가격 변동이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디 사회생활이나 회사나 이런 데 정식으로 들어가기보다 네. 릴리프 피처 있죠. 구원투수. 네네네. 해결사 역할. 단기 계약. 단기 계약인데 가격 얼마 준대더라. 그런 데 맞춰서 가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새 아주 잘 태어난 거예요. 이런 사주들이. 네. 80년대, 70년대 정도만 해도 여성분들이 활동성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01년생이 이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여성분이 웬만한 남성분들보다도 능력적인 면이 앞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 태어나신 거죠. 네. 그리고 자, 시장도 열렸고 유통성도 열렸다. 네. 그러면은 뭐예요? 나라는 사람이 뭔가를 갖춰놓고 배워놓으면 네. 바로 활용할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마자 바로 일을 받는 게 오히려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아닌가요? 아니죠. 잘 팔고 있죠. 그 시장에 활용성이 있게끔 하고 있죠. 그럼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공부도 몇 년 차 지나면 쌓이지만 네. 내가 바로 해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도 쌓이게 돼요. 네네네.
그렇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일머리를 알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해결을 해주면 어떤 방식으로 몸값이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든 꾸준히 하면 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 태어나신 거죠. 자, 사주에는 충이라는 기운도 있어요. 합이라는 기운도 있지만 이게 충이라는 건 뭘까요? 안 좋은. 아니죠. 부딪혀서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네. 여기서 나오는 충이라는 거는 뭔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네. 하나씩 얻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귀한 기운도 돼요. 어. 그럼 우리가 실전이나 아니면은 진짜 시장 나가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 안에서 내 실력을 드러내고 그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야 될 때 느긋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급박하게 해야 됩니까? 급박하게. 예, 급박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쫓기듯이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급박하게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전투적인 요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기서 원하면 내가 밥그릇을 들고 와서 저쪽에서 장사를 하겠다. 네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아주 좋죠. 예.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네. 정부랑 진로 쪽에서 먼저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제가 지금 퇴사를 하고 나서 취준 전까지 뭐 그냥 진짜 취미 생활도 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도 좀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배우고 있거든요. 진짜 다른 분야를 배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예. 그냥 이제 몇 가지를 해보고 나니까 이제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네. 운이 언제 와서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타고난 부분이 일단은 완성품을 갖추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 내놓을 때 뭐뭐 내놓죠? 완제품을 내놔야죠. 완제품도 내놓는데 종류가 많죠. 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이 진로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한번 배워볼 만해서 네. 빨리 교육받고 내가 차라리 저걸 활용해서 일을 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어떤 종류의 거를 한번 찔러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정해드린다기보다는 네. 하실 텐데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늦게까지 배우면 안 돼요, 이분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막 받을 때 네네. 1년 2년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 안 돼요. 네. 단기간에 배워서 활용할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 단기간에라는 기준이 6개월. 6개월이에요? 36. 아. 그러니까 3개월 배우고 나가서 해도 된다는 네. 얘기예요. 아. 네, 그만큼 상품성,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거는 분야가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아. 자, 지금은 여기서 웹을 하시잖아요. 네네. 웹딜을 하시는 경향, 네. 주어진 것들을 해결을 해내고 맡은 것들 일을 해내는 분이시잖아요. 네.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거 있죠. 내가 아마존에서 어떤 직구에서 물건들을 봤는데 네. 내가 이런 것들을 저기서 받아온 다음에 마진을 붙여 팔아야겠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많이 편리해진 몇 년 전에 생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네. 뭔가를 팔거나 해도 돼요. 네. 그걸 제가 그냥 지금 시작해도. 아니 상관없어요. 좀 배운 다음 이분 아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과정이 뭘 배워서 느긋하게 하는 사람 아니라 그랬죠. 바로바로. 예, 그러면 그렇게 해봐도 돼요. 물론 처음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설픔이나. 네. 근데 그런 것도 하다 보면 다 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게 좋아요. 적당히 배운 다음에. 너무 길게 배우면 못 써먹어. 제가 지금 약간 고민 중인 게 예.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최근에 땄고 예. 그 따자마자 지금 카페에서 아시는 분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약간 교육식으로 저를 고용해 주신 건데 예. 제가 사실 먹는 게 취향이지 예. 이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보고 이걸 배운 게 아니라서 예. 이거를 좀 더 그냥 몇 개월 더 일을 하면서 상관없습니다. 배울지 그냥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랑 예. 별개예요? 예, 상관없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로 네. 인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그게 저의 타고난 성격 같은 그렇죠. 건가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게에서 1, 2년 더 배워서 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보는 건 어때? 네.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는 있는데 1, 2년 안 돼요.
바로 배워서 현장에 나가서 몸값 올려야지. 그런 식으로 네. 그런 패턴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배운다고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은 팔아먹어 시장이 열렸으니까 내가 배운 것들을 다 갖다 팔아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빨리 배워서 빨리 활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진득하게 커피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문제가 있죠. 네. 또 그런 게 있군요. 예. 사이드 프로젝트로 예.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스터디를. 나중에 그분들과의 인맥이 뭔가 저의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될지. 되죠. 아, 상인들을 여러 알아둬야죠. 그렇죠. 시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네. 우리가 재밌게 설명을 하려면 시장 나가서 나 혼자 땅에서 앉아서 물건 팔지는 않죠. 네네. 연대와 합동을 할 수 있는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지금 아직 완전 진행 극초반이라 잘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 결과는. 저는 솔직히 이야기를 할까요? 네. 수정돼야 될 거 많고요. 네. 소규모의 결실은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크게 막 이걸 완성도로. 키워나가서 네네네. 그러진 못해요. 사업적으로는 예. 안 돼요? 그렇게 크게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네. 있죠. 예. 만약에 이사주가 그럼 제가 어디에 소속되거나 누군가 내가 하려는 것들에 돈을 투자하거나 생각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는 언제일까?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 나이 때는 25세 이후가 돼야 되죠. 이 이후로 계속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 25세 이후서부터 그런 기운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선생님이 무언가를 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내가 돈까지 한번 투자를 해볼게. 이런 투자 네. 요건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혹은 같이 참여할 것들 네, 그런 네. 환경적인 이용을 할 것들이 많아져요. 근데 지금 23세에는 네. 아직까지는 뭔가 결과물을 막 확 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시기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면 네. 어떻게? 25세 이후가 돼요. 25세 이후로 예, 뭔가 제가 지인들이나 이렇게 뭉쳐가지고 프로젝트를 했을 때 예, 예. 성과를 보려면은 그렇죠. 25세 새로운 이후인 것들, 거죠? 누가 돈을 투자하겠다, 인력을 대겠다, 네. 환경을 대겠다, 이런 것들의 요점을 받을 거는 25세 이후가 돼야죠. 그 전까지는 제가 더 준비가 돼야 되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가 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예, 따로 뭐 크게 뭔가를 계획을 만들어서 준비를 그렇게 막 네. 대단하게 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이 시기가 되면 그런 이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네. 환경적인 면으로. 왜 근데 25세에 그런 게 생겨요?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 대운이라는 걸 간과할 수는 없어요. 네. 이 대운이라는 게 막 거창한 큰 운이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시즌 2, 3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8부작으로 끝났는데 뭔가 암시를 주잖아요. 네. 저거 시즌 2 나오겠다. 그런 식으로 내 삶의 시즌 2, 3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이거-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5 적어놓으신 건 무슨 시즌? 15세부터 운이 이런 쪽으로 왔다. 겨울을 거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 또 제가 16일 날에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는데 예. 그게 29일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예. 이번 달 29일. 예.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공모전이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예. 그 등수 같은 것도 알 수 있나요? 등수는 그렇게 막 최상위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간신히 좀 간신히? 넘어서.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 이유는 뭔가 결과는 얻긴 얻어요. 네. 예. 근데 이것도 오래 준비한 건 아니라고 보고 네. 갑작스럽게 시작해서 준비한 거라고 봐요. 네, 맞아요. 예. 하루 만에 해서 그냥 됐어요. 이런 거 턱걸이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예. 저 그리고 예.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가 어떤 분께 그 피그마라는 툴을 가르쳐 드리기로 했거든요. 예, 예. 이게 뭐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누구를 가르쳐 주는 일이 저의 적성에 좀 맞을까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육적인 부분을 내세우다 뭐 그런 거 나쁘진 않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칠 때 말을 해야 되죠. 툴이란
피그마란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아. 이거를 어디에 적용해서 이렇게 쓰임이 있습니다까지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가르쳐서 보내야죠.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 그렇게 기초 이론을 하는 것보다는. 예, 기초는 아닙니다. 아. 기초 이론보단 이걸 가지고 컴퓨터에 어느 면을 적용해서 네. 그 툴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 더 좋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방법론. 네네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것만 하셔야 돼요. 네. 예. 아, 그거 위주로만요? 예. 오히려 그런 앞에 기초적인 거를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더 독이 되나요? 저한테는? 별로요. 아. 만약에 기초적인 걸 알려줘도 빨리 할 수 있다면 해보셔도 되는데 그런 네. 것보다는 활용법이 좋아야죠. 아. 내가 어느 정도 가르쳤더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까닥까닥질은 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려야지. 네, 감사해요.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좀 궁금한데 제가 5년 안에 예. 돈을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분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이요. 자, 근데 이제 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집값이 언제 떨어지고 어느 집인지 뭐 네. 중심가에 있는 집인지 아니면 외곽인지 아. 아니면 전세 자금이라도 만들까? 네네네. 충분히 돼요. 아, 단 지금부터 5년이 아닌 네. 예, 2024년 중반 이후부터 5년이 돼야겠죠. 아, 지금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아, 2024년 네. 중반 이후부터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아직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가지고 네. 그 돈을 계속 모을 수가 있을지가 그릇 좀-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릇 자체는. 이분이 가장 취약적인 적이 뭐냐면, 네. 아, 내가 이 정도 투자해서 뭔가를 더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좋아요. 네. 좋은데, 이 사주는 주변 환경을 이용하라고 태어났어요. 가을에는 어때요? 우리가 바싹 마르잖아요. 네. 땅들이. 그러면 바싹 마른 땅에 누가 뭘 짓는다면 그 옆에서 같이 곁들이를 하는 겁니다. 같이 참여하고 곁들이해서 얼마 받아내는 그런 걸 해야지 아, 막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써서 뭘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해요. 그래서 2024년 중반이면 24, 5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5년 정도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뭔가를 모으거나 주변 환경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활용해서 네. 예. 전 그리고 약간 지금 또 고민 중인 게 제가 내년에 자취방 계약이 끝나거든요. 전세 예. 계약이.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만료되고 나서 아예 본가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그냥 서울에 계속 살면서 이것저것 더 할지. 서울에 사세요. 그게 나아요? 왜냐면 이분이 밥그릇 들고 뛴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만약에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뭔가 배워서 쓸만해. 혹은 네. 일거리가 뭐 생겼어. 그러면 네. 본가가 어디시죠? 파주. 파주에서 서울 나올래요? 아니면 서울에서 서울 다닐래요? 서울에서 서울 예, 다닐래요. 그게 낫죠.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본가라도 가서 돈을 아껴야지 하는 분들이 뭐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나 어떤 계약이 되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추진돼서 뭐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중심지 근처에 있는 게 낫죠. 음. 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에. 막 부산 이런 데 내려가는 건요? 왜요? 거기 일거리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살지 않았던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요. 아이, 그런 건 그거는 별로예요? 감성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확실한 일거리와 뭔가 수익이 날 것들과 결과가 있으면 가야 돼요. 이 네. 사주는. 아, 그게 나아요. 미리 일자리를 구하고 가는 거면 그렇죠? 상관없나요? 거기서 뭘 활동할 것들하고 여기서 어떤 활동을 몇 개씩 하겠다고 할 거면 가세요. 근데 막연하게 거기 살아보고 싶어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죠. 네. 놀려고 가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놀기 위한 것들을 첫 번째로 두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내년에 중종에서 뭐 돈이 들어올 게 있다고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예. 얼마나 떨어질까요? 중종 재산, 집안 재산이. 네네네. 거기서 자녀들한테 예. 이렇게 산 돈을 나눠준다고 예, 예. 들었는데 얼마나 들어오게 될까요? 제 전세 자금의 보탬이 아니, 될 만한 돼요. 양은 네, 될까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네. 2022년 이때 거래가 됐었으면 솔직히 네. 좀 더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한 타임 지난 다음에 파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정말요? 네. 아, 가격은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눠지니까 네. 세금 내고 뭐하고 하고 뜯어지게 되면 뭐 그쵸. 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천 정도 들어온다면 전셋집 충분히 잡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저 또 건강.
치아 교정을 올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성형해도 돼요. 부분 성형해도 돼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어디 고치고 바꿔도 돼요. 왜요? 자, 이 결과물 결실을 가지고 있죠. 네. 결과물 결실은 우리가 어떻게 나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진열을 어떻게 해요? 이쁘게 해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쁘게 배우라고 진열하지 않습니까? 완성품들. 그래야 사고 싶지 누가. 그렇죠. 그걸 하기 좋은 시기도 따로 있나요? 시기는 뭐 따로 없습니다. 이런 사주들은 그냥 내가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특화가 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셔도 돼. 네. 아무 때나 제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세심한 뭐 하나 고치고 싶어요. 그럼 2024년도 후반, 2025년도 이 정도에. 제가 원래 감기 같은 것도 되게 자주 걸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인생에 전반적으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그런 게 그건 있을까요? 누구나한테 그런 일상 다반사는 네. 누구나한테 통하는 거예요. 30대 이전까지.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그런 것도 없어요? 큰 병? 네. 아니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아요. 아 정말요? 예. 저 병원에서 막 갑상선 조심해라 이런 상관없어요. 그건 누구나 조심합니다. 그건 누구나 조심해야 돼요. 혈액순환이 요새 안 되는 사람, 왜냐면 활동력이 떨어져서 앉아서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위험군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유전적으로 뭐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 주의하면 돼요. 그게 목숨을 위협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 사주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게 만물적인 것들을 다 대답을 뻔한 대답이에요. 어디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네. 케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의학 발달도 하고 사람들의 기술적인 발달도 다 해서 단 이걸 볼 수는 있죠. 제가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몸에 큰 타격을 입거나 죽나요? 아니요. 쉽게 죽지 않죠. 그런 걸 가지고 네. 쉽게 죽진 않나 뭔가를 그런 경험을 하고 뭔가를 견디고 가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죠. 예. 네. 수술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고치고. 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최근에 하던 운동을 그만두게 됐거든요. 뭘 했죠? 그 아크로바틱이라는 덤블링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했었는데 허리 삐끗하면서 또 겸사겸사 그만두고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다른 거를 계속 뭘 하고는 싶어가지고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이 사주가 나름대로 기운이 뭉쳐있는 면과 강건한 면이 있어요. 기운이 강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됩니까? 풀어줘요. 예. 어깨가 뭉치면 돌처럼 딱딱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줘요. 그렇죠.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을지도 그런 거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네. 솔직히 저는 이거 하나 추천드려요. 이 사주가 가을의 건조함이죠. 네. 열기와. 네. 건조함은 어떻게 돼요? 뻣뻣하잖아요. 네. 스트레칭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이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고는 스트레칭이나 사전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몸을 제대로 덮이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사주로. 그렇죠. 해석을 하면 할 수 있죠. 더 궁금한 거 없고요. 근데 더 준비해온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잘 지금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저는 정말 이 팔자에 맞게 활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계획적인 것들을 느리고 주변 환경을 이용한 시기는 아직 되지 않았다. 그거는 25세가 돼야 됩니다. 네. 오케이. 너무 천천히 너무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걸 급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 우리가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습기가 내려앉아서 비가 내리고 줄기가 퍼지고 여름에 태풍과 모진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열매가 탄생합니다. 네. 가을에. 네. 그러듯이.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이 사주가 가을에 태어났죠. 네. 여름에 태풍도 맛을 볼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일상 다반사적으로 누구나. 네. 그러나 이런 특성을 잘 알고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조언을 드리는 것뿐이지 이 사주가 만능적으로 뭘 다 바꿔주고 나를 좋게 해주고 뭔가 개운법이 있어서 그런 거 크지 않습니다. 이 사주에 맞게끔 행동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막 회사에 1, 2년 이상 있는 게 별로 아니죠. 좋은 건 아니에요? 단기 계약을 1, 2년에서 단가 얼마 줄 거냐죠. 나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냥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그냥 정규직으로 메리트가 아니요. 없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규직으로 들어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열매 값
몸값, 단가 이거 얼마 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우리 선생님이 정규직으로 어딜 들어가도 투잡 찾아서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 다른 잡을 병행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저 다음에 직장 구하면 좀 가까이 있는데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뭘로 하시게요? 디자인으로 일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도. 제가 막 역마살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 역마는 다 있습니다. 역마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는 네. 7, 80년대 해석은 어디 저기 외국 갔다 와야 돼, 물 건너 갔다 와야겠어 하면 사람들이 흠칫하잖아요. 네네. 내가 진짜. 근데 요새는 하루에도 일본이고 중국이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무조건 다 역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아. 역마도 해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아. 300가지가 넘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너무 의의를 가지지 마세요. 그럼 전 해외 갈 팔자는 없나요? 아니죠. 만약에 일의 특수성으로 네. 어디 가서 뭐 하고 돌아와야 된다면 그거 나쁘지 않죠. 아.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기회 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단 나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줄 거냐, 네네. 어떻게 실성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이 더 저 중점이 되겠죠. 아니 제가 막 고등학교도 엄청 멀리 가고 다니고 상관없어요. 이랬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아. 예. 요새 그 고등학교 기숙사 가서 사는 사람들 한둘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볼 필요 아,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네. 가게 되면 2년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어디 멀리를 가요, 아니면은 어디 해외를 다녀와요, 어디 다른 지역을 가요,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는 거예요. 상황 돼서 괜찮으면 거기 가세요. 왜냐? 자, 어디 땅에서 발 붙이고 밥 먹고 잠자는 것도 거기랑 인연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막 한불이 섣불로 그런 데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예. 만약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은 말릴 수 있겠죠. 물에 많이 깊은 데 들어가지 마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해가십니까? 네. 예. 물놀이 갈 때 그런 깊은 곳 안 가게 조심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알아듣기가 더 쉽죠. 무조건 물가 가면 죽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말. 예.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믿는다라기보다 네. 그냥 조언과 참고로서 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을 너무 급하게 몰아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냥 제 조언으로는 25살 이후부터 그런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환경에 맞춰서. 예. 너무 내가 급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되게 고생하게 돼요.